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학처성시험연구사업단의 노호진 연구위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법학처성시험 추리논정 영역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지난번 동영상으로 업로드한 법학처성시험 설명의 보충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학처성시험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추리논정 영역은 수험생의 추리 능력과 논정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문항 유형은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추리 문항과 논정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논정 문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 문항은 언어 추리와 모형 추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어 추리는 언어적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특정하고자 합니다. 모형 추리는 논리 게임, 수리 추리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순수한 추리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언어 추리는 함축 및 기결, 원리 적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 추리는 형식적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정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정 문항은 논정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정 분석은 논정의 전제와 결론을 찾거나 논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쟁 및 반론은 논쟁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논쟁을 분석 및 평가하거나 논정의 반론을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은 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증거의 추가가 원래 논정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네, 좀 더 세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논정 분석은 요소 분석, 구조 분석, 그리고 논쟁 및 반론은 논쟁 분석 및 평가, 반론 구성, 그리고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은 논정 평가, 강화 또는 약화, 문제 해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문항 유형에 대한 지식보다는 추리논정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잘 아는 방법은 직접 문항을 풀어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다음 세 문항을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2019학년도 1번 문항과 2021학년도 13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은 2021학년도 37번 문항입니다. 네, 먼저 2019학년도 1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언어 추리의 함축 및 기결 유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추리 논정 영역은 40문항을 125분 동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이 한 문항당 평균 3분 8초 정도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도 여러분이 3분 내의 시간 내에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푸셨습니까?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두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사전에 그 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신발 회사가 공장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권, 건강권 등의 그런 기본권의 침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행정활동을 함에서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주유소 운영자 갑에게 주유소와 접하는 도로 일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점용허가 처분과 점용료 납부 명령이 예정된 경우 행정청은 사전에 갑에게 점용허가 처분 및 점용료 납부 명령 각각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예, 그런데 이 도로 점용허가 명령은 도로 사용을 통한 영업의 자유의 확보라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 실현입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추론입니다. 니은 행정청이 을법인에게 원자로 시설 부지의 사전 승인을 할 때 환경권, 건강권의 침해를 직접 받게 되는 인근 주민 병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원자로 시설 부지의 사전 승인에 앞서 병에게 그 사전 승인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하지만 을법인에게는 사전 승인에 앞서 알릴 필요가 없다. 네, 원자로 시설 부지의 사전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을법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라는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은 환경권과 건강권을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를 제한받는 인근 주민 병에게만 미리 원자로 시설 부지의 사전 승인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을법인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추론입니다. 네,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정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청이 정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사전에 정과 그 가족에게 운전면허 취소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예. 근데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권리 제한을 직접 받는 정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되겠죠. 그러나 정의 가족, 가족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추론입니다. 네, 보기의 니은만이 옳은 추론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항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항입니다. 예, 그럼 또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작년도 문항인데요. 13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쟁이 나오겠죠. 논쟁 및 반론 문항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논쟁 분석 및 평가 문항입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역시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푸셨습니까? 그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갑이 오늘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며 경찰은 이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이 사전에 과속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이제 질문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A와 B 두 개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A의 입장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A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입장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벌의 의의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해를 입혀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행해진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사전처벌은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마치 TV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물건을 인수하기 전에 지불하든 인수한 후에 지불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B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입장은 좀 더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이 과속을 하지 않을 능력이 그에게 있고 갑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과속을 하기 전에 갑은 무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전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그놓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거짓이라면 A의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기억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은 갑이 오늘 고속도로에서 과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의 논증을 한번 보도록 하죠. A의 논증은 잘못이 행해진다는 것이 알려진 한 사전처벌은 정당화된다. 이게 이제 대전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로 갑이 오늘 고속도로에서 과속할 것이라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갑에 대한 사전처벌은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거짓이라면, 즉 두 번째 전제가 거짓이라면 당연히 갑에 대한 사전처벌은 정당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분석입니다.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면 그가 그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타인이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가 옳다면 B에는 기억과 양립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가 사실은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면 그가 그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타인이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옳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제 갑이 과속을 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B의 주장으로부터 갑이 과속을 할 것이라는 것을 타인이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 B는 기억과 양립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이 경찰이 과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분석입니다. 그럼 보기의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테러리스트가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은 이 테러리스트를 그대로 두면 이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 테러리스트를 가두고 그 공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미리 내려 테러 공격을 막는 데 성공한다. A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사전처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A에 의하면 처벌의 의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못이 행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해를 그 사람에게 입혀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잘못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전처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처벌에 의해 테러리스트의 테러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에 의하면 이 경우 테러리스트의 사전처벌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디귿은 옳지 않은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기억니은만이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항은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디귿도 옳은 분석이라고 판단하여 오답인 5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 A의 견해가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학년도 37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이제 논정평가 및 문제 해결의 강화 또는 약화 문항입니다. 이 강화 또는 약화 문항도 항상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는 그런 문항이죠. 역시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3분 내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잘 보셨습니까? 이 문항은 이제 주어진 정보가 제시문에서 소개된 라부아지에의 가설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네,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제시문은 이제 라부아지에 의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왜 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라부아지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을 볼까요? 물질의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열의 발생은 물질과 결합했던 열소라는 질량이 없는 물질의 방출이다. 이게 이제 라부아지의 두 번째 가정이죠. 그럼 세 번째,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 훨씬 많은 열소를 포함하고 있다. 4. 기체 산소는 산소와 열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다. 네. 이런 1, 2, 3, 4의 가정으로부터 이제 라부아지의 다섯 번째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기초산소 내의 산소는 탄원 물질과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나 기체산소 내의 열소는 물질과 결합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질과 기체산소가 결합해가지고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이제 열소가 빠져나오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많은 고체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체가 생성된다는 사실은 기억을 강화한다. 네, 라부아지의 이론에 의하면 기체는 고체보다 열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물질이 연소할 때 기체가 생성된다는 것은 고체 물질이 열소를 훨씬 많이 포함하는 기체 화합물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고체는 산소뿐 아니라 열소와도 결합하여 기체 화합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도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고체 물질과 기체 산소가 결합해서 기체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소가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소량만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체가 생성된다는 사실은 기억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평가입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산소 화합물을 포함한 화약은 기체 산소가 없어도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엄청난 열을 방출한다는 사실은 기억을 약화한다. 네, 기억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열소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약 내 산소 화합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열소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체인 화약이 연소하여 열을 방출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방출되는 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결국 산소 화합물을 포함한 화약이 기체 산소가 없어도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한다는 사실은 기억을 약화합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적절한 평가입니다. 네,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아무리 많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더라도 공기의 질량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억을 약화한다.
열소는 질량이 없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열소가 방출되더라도 공기의 질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공기의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억을 약화하지 않겠죠. 그래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 평가입니다. 네, 보기의 니은만이 적절한 평가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조금 어려운 문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설의 강화와 가설의 약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E와 가설 H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제 그럴 때 가설 H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보 E가 참이라는 것이 예상되면은 E는 H를 강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설 H가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정보 E가 참이라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라면은 E는 H를 강화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조금 전에 풀어보셨던 2021학년도 37번 문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H는 바로 이제 라부아지에의 가설입니다.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기체 산소 내의 산소는 타는 물질과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나 기체 산소 내 열소는 물질과 결합하지 않고 공기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정보는 많은 고체 물질이 연소할 때 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체가 생성된다. 네, 그런데 이게 H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E가, 즉, 기체가 생성된다는 것이 예상되지는 않죠. 따라서 E는 H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설의 약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정보 E와 가설 H가 주어졌을 때 만약 가설 H가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정보 E가 거짓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때 E는 H를 약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H가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정보 E가 거짓이라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E는 H를 약화하지 않는 겁니다. 역시 예를 조금 전에 그 문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H는 동일하고요. E는 산소 화합물을 포함한 화약은 기체 산소가 없어도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H가 참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H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기체 산소가 없어도 이게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엄청난 열을 방출한다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게 예상되는 거죠.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E는 H를 약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추인 원정 영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법학저성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학저성 시험은 제시문을 기초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독해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법학저성 시험 준비 방법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해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한 전공 영역에 제한되지 않은 폭넓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제, 개념, 논지 전개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축적된 독서량은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낯설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면 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을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기초적인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학교에서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 논리학이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이런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되도록이면 자신의 전공 영역 위에 다양한 강좌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렵게 배워야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으면 그걸 회상하고
한번 스스로 그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시험을 한번 치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번 읽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동일한 내용을 또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독서는 이제 사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습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준비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본 후 해설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혼자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식적인 해설,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토론 뭐 이런 걸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두 번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친구들과 시험 문제에 관한 그런 스터디를 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토론과 피드백을 열심히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출문제가 13회 정도 나와 있지만 혹시 모자란다면 PSAT의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도 비슷한 사고력 측정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문항도 풀어보신다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고력이 있고요, 집중력이 있고, 시험 요령과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서 및 토론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는 이런 연습은 사고력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당일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시간 배분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출간한 두 종류의 책도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과 법학적성시험 안내서입니다. 네, 법학적성시험 문제에서는 저희 법학적성시험 문항을 직접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해설을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출제위원들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학적성시험 안내서는 시험 준비 방법과 문제 해결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추린 원정 영역의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법학적성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